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2023년 들어서면서 주목받는 합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DNA입니다. 유전자냐고요? 물론 유전자 기술도 미래를 열어줄 핵심 기술 중에 하나죠. 하지만 DNA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AI의 약자가 바로 DNA입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려 하는 3대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는 이 DNA,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AI 분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AI 분야 중에서도 요즘 각광받고 있는 초대 규모 AI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한 내막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NA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데이터에서 주로 대두되는 것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기술의 고도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네트워크의 대두점은 위성통신 5G의 고도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6G 미래기술 선점 등으로 압축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AI는 현재 수행 중인 데이터 수집 및 취합, 분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추론이 가능한 뇌에 필적하는 수준까지 진일보하는 초대규모 AI의 고도화를 목표로 달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규모 AI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것이 바로 챗 GPT입니다. 또한 요즘은 초대규모 AI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거나 글을 대신 써주는 등의 서비스들이 매우 많이 상용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서비스들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쌓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그림 그리는 어플이나 글 쓰는 어플들이 등장할 때도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 챗 GPT는 최근에 GPT-3 프로토타입을 내놓아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한국어 서비스도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아직 덜 쌓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영어권 국가에서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라는 평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GPT-3의 자연어 처리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게다가 챗 GPT는 인공지능 기반의 딥러닝을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갈 겁니다. 이제는 챗 GPT가 코딩을 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니 정말로 엄청나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규모 AI를 활용한 챗봇 서비스인 이 챗 GPT의 대화 모델인 GPT-3를 활용해서 초대규모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국내에도 존재합니다. 바로 SKT의 A.DOT 서비스예요. 물론 유료 광고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SKT의 A.DOT은 지난 2022년 5월 15일부터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SK의 인공지능 서비스예요.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해서 SKT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A.DOT은 소비자 취향에 따른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A.DOT이 출시된 배경을 SKT의 마케팅 카피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상의 디지털 메이트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맞춤이라는 이 A.DOT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앱 내부에서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A.DOT은 사용자의 관심사나 취향에 맞추어서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웹툰, 드라마 등을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날씨나 운세, 주식 정보 등 우리가 포털 앱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정보들도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KT 관계자는 A.DOT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친구 같은 친근한 감정도 느낄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A.DOT의 주요한 특징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소통, 그리고 친구 같은 친근함입니다. 만약 AI가 내 취향과 성향을 더욱 디테일하게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내가 원했던 콘텐츠를 누군가 아주 맛있는 조각 케이크를 나에게 떠먹여주듯이 제공해준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오늘의 감정이나 정서에 대한 대화까지도, 아주 디테일한 대화까지도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아마 AI와 내가 마치 친구 관계처럼 굉장히 가까워진 듯한, 정말 A 말하는 디지털 메이트의 느낌이 난다면, 그런 친구 같은 친근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왜 지금 외국인들은 챗 GPT의 GPT-3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마치 친구처럼 그들의 감정에 공감해주기도 했고, 자신이 진짜 원했던 자료들을 마치 숟가락으로 밥도 먹여주듯이 정확하게 제공해주는 그 섬세함에 반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ADAS은 챗 GPT의 대화 모델이라는 DNA를 이식합니다. 그래서 더욱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도록 신경을 썼어요. 물론 지금은 ADAS이 GPT-3 대화 모델을 이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매끄러운 대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대 규모 AI가 종합적 추론이 가능한 범용 AI임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딥러닝 학습을 통해서 해당 사용자의 취향 데이터를 꾸준히 업데이트한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대화가 실제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 ADAS의 최종 진화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서 AI 로봇을 홀로그램 상에 딱 띄워놓고 마치 대면에서 친구와 대화하듯 AI 홀로그램과 대화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조심스럽게 내비쳐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 ADAS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올해부터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장기 기억이라는 인간의 뇌만이 가능한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ADAS과 대화를 하다가 ADAS, 나 오늘 너무 우울해, 이렇게 말했다면, 이전에는 우울할 때 들을 수 있는 음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울할 때 보면 좋은 코미디물 영화나 로코물 드라마의 목록을 쫙 보여주는데 그쳤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더 진일보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야, 친구야, 네가 지난 한 달 전 오늘과 똑같이 우울해했을 때 들었던 음악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날 들었던 음악의 플레이리스트를 쫙 보여주지 않을까요? 또 이런 일도 가능하겠죠. 야, 네가 작년 12월 5일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우울해하면서 보았던 코빅 영상이야 하면서 코미디 빅리그 영상을 쫙 띄워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가 지난 2달 전에 직장 상사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듣고 기분이 상했을 때 기분 전환을 위해서 샀던 쇼핑 목록이야 하면서 각종 쇼핑 목록을 띄워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AI가 나와의 추억까지도 공유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에 필적하는 성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초대 규모 AI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략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적 요소이죠. 컴퓨팅 자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초대 규모 AI 서비스는 대규모의 복잡한 추론 연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급의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AI 학습이 가능한 슈퍼컴퓨터는 초대 규모 AI 구축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감정까지도 읽어주는 엄청난 추론적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쌓여있는 기반 데이터들이 많아야겠죠. 그런데 초대 규모 AI의 구현을 위해서는 최소 5천억 개 이상의 언어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지, 영상, 음악, 쇼핑 정보 등 각종 취향 데이터, 이와 같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고성능의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선의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 추론이 가능한 AI 프로세서 및 가속기, 즉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데이터 센터를 통해 취합된 자료들을 분석해서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콘텐츠를 뽑아내는 능력이겠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모델 경량화 프로세스예요. 또한 추천된 콘텐츠들이 진짜 유용한 자료들인지를 평가하는 AI 모델에 대한 성능 측정 도구들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초대규모 AI의 구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추론이 가능한 AI 반도체를 만드는 일은 여러 팹리스들과 파운드리 업체들의 오랜 흑원 사업이었어요. 현재는 GPU를 활용한 가속기를 통해서 AI 연산을 진행 중이지만 결국 AI 반도체 업계의 최종 종착점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뇌에 필적하는 종합적 추론이 가능한 뉴로모픽 반도체가 바로 그 최종 종착점이에요. 인텔, 삼성, 엔비디아 등 내로라 할 반도체 기업들이 초대규모 AI 시대를 맞이해서 고성능의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텔은 세계 2위 FPGA 반도체 기업인 알테라를 인수를 했고요. 세계 최초의 뉴로모픽 반도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GPU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삼성은 네이버와 함께 손을 잡고 AI 반도체 개발을 본격화하기에 이릅니다. 이 외에도 퀄컴, 애플 등 팹리스 기업들도 뉴로모픽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어요. 휴대용 디바이스의 AP 설계에서 뉴럴 엔진, NPU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지금에야 뉴럴 엔진이나 NPU 등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사진 및 영상 퀄리티 향상에 치우쳐서 발전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NPU의 방향성은 분명 초대규모 AI 연산 성능 강화로 초점이 맞춰지겠죠. 초대규모 AI의 시대가 만개할 조짐이 2023년도에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반도체 업계를 주도했던 것이 데이터 센터였다면, 그리고 2022년도에 반도체 업계를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 자율주행과 메타버스였다면 2023년도 반도체 업계 최대 이슈는 아마도 초대규모 AI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런 예측을 해봅니다. 노가다 연산의 시대가 가고 드디어 추론 연산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대규모 AI의 시대를 지나가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한국 반도체 기업을 위시한 주요 반도체 기업의 AI 시대 대응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